현재 있는 어떤 전투기 같은데도 어떤 그 블레이드 안에 연소실을 갖다 대중소 동일한 규격이 아니라 대중소로 넣으면 소자리를 많이 넣으면 숫자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어부 필요하다면 언어부 방식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몇 군데나 그 연료를 주지 않으면 태워지지 않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대중소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불꽃이 큰 것짜리, 중간짜리, 작은 것까지 좀 서로 있으면 이게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융합열이 발생합니다. 추력이 높아지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투기 같은데 그 안에서 블레이드라는 장치 없이 외부에서 공기를 흡입해서 압축해서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행기 블레이드라는 방식이 없어지게 되고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것의 숫자를 100개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공기만 집어넣어서 그 연소실을 갖다가 1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똑같습니다. 배 같은데 아니면 그 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연소실을 대중소로 놓고 언오프 방식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실이 똑같아야 된다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연소실의 숫자를 언오프 해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제 방식인 연료의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드는 기술을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화목난로에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차에 현재 있는 변속기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연료 양을 적게 주면은 적게 회전이 돌아간다는 건 자동차 바퀴가 전기 방식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이제 프로펠러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행체에서 이렇게 연소실에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가는 방식이라도 연료량을 적게 주면 그 정도 출력밖에 안 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이에 따라서 연료량을 통제해서 비행체에서든 자동차든 배든 어디서든 간에 그만큼 속도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낼 때는 연료량을 통제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가 없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실의 숫자가 최대한 그 어떤 블레이드란 방식을 동원하면 연소실이 이렇게 블레이드라는 그 장치 안에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8개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것도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대중소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숫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언오프 방식으로 추력을 굉장히 대중소라는 이 개념은 불꽃을 화력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추력이 세지는 기술이 나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 언오프 방식으로 항상 풀가동 상태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연소실조차도 그런 방식을 동원한다. 그 다음에 거기 블레이드라는 장치를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인 게 아니라 공기는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도 빨아들여서 압축해서 연소실로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몇백 개짜리도 나올 수 있다. 연소실이 몇백 개짜리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행체 엄청난 막 항공모함 같은 그런 비행체도 연소실을 많이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하죠. 앞뒤 좌우 위아래로 막 배치해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비행체 기술이 나오게 되는데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블레이드라는 장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연소실을 통해서 추력을 내더라도 전혀 블레이드라는 장치 없는 압축 공기를 갖다 외부에서 빨아들여서 이것을 이쪽 연소실에 넣어주고 연소실을 이렇게 옆에 이렇게 추가로 이런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게 뭐 어디가 블레이드가 있습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만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전투기의 추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 뒤, 위, 아래, 좌우로 이런 연소실을 두게 되면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딱 온다. 이렇게 잠수정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 프로펠러 방식이든 뭐가 됐든 잠수정이나 배도 잠수정만 그런 게 아니라 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다. 그럼 이쪽으로 싹 피해버리고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걸 가동해서 위로 싹 올라가 버리고 지금은 전투기는 이렇게 선회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낫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입니다. 이 움직일 때 압축 공기를 어떤 두께를 어떤 길이를 틀리게 해서 쏴서 마찰력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이런 기술을 공기 마찰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기술을 쓰게 되고 그럼 압력도 그렇죠 덜 받게 됩니다. 초공동 오래처럼 압력 없이 그 안에서 그렇죠 속도가 빨라지면 조종사가 받는 압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압력을 이렇게 공기막을 통해서 보호를 하면 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이렇게 압축 공기를 쏠 때도 두께를 틀리게 하거나 길이를 틀리게 할 수 있다. 밑에 이제 수직이 착륙할 때도 압축 공기를 내뿜을 때도 공기 부양정이 됐든 뭐가 됐든 압축 공기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내보내는 기술과 두께를 틀리게 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내보내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연무 같은 거게 색깔이 있는 연무를 해가지고 위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위장을 하거나 어떤 전파를 그렇게 보면 전파 같은 것이 되게 빛 같은 것이 오잖아요. 빛 같은 것이 오면 물 속에서는 산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전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체를 전파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제 방식에 수소산소 추출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돼. 그래서 상중하로 물을 조사하고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상중하로 조사해서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돌아가지만 이건 전파가 들어가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의 전파가 들어가면 밑을 그렇죠. 이렇게 물을 물을 끓이게 되죠. 전기로 이렇게 집에서도 물 끓이듯이 전기 분해법 플러스 열 분해법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회전 현상을 일으키면 이게 토네이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추가로 집어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력만 가득하다면 전력만 많다면 이런 비행체를 숫자를 많이 동원해가지고 인공적인 토네이도나 물을 끓여가지고 전자레인지에서 물 끓여 바닷물 같은 끓여가지고 폭풍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비행체의 추진 방식으로 뒤에서 돌려가지고 추진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같은 거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게 돋보기 하면 아주 세밀하게 초점 맞춰지는 것과 약간 둥그스하게 맞춰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둥그스하게 맞춰갖고 레이저를 이렇게 부딪히게 외부 기체 외부에서 부딪히게 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레이저결이 부딪히게 만들어지는 기술을 써서 그걸로 전기로 레이저로 추진하는 추진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레이저의 빛을 대중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절한 지점에서 그것을 부딪혀 갖고 레이저 추진체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또는 다른 걸 하셔도 돼. 또는 서로 파행이 든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는 강한 융합열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것을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상의 어떤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하거나 또 탐지할 때도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다른 전파를 써도 이렇게 하나는 금속체를 탐지하고 하나는 적외선 방식은 이렇게 체열을 탐지하면 되지만은 밑에다가 적외선 같은 것을 투사를 해가지고 적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꼭 적외선이 아니라도 됩니다만은 사람을 탐지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조사가 되면은 앞으로 전쟁터에서 굉장히 강한 융합열이 강한 그런 전파 공격 무기가 되고요. 전차 안에 있는 기판을 태우는데 사람을 태우겠죠. 이런 무기로 들어가거나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게 딱 열탐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감지로 해서 딱 보면 그쪽 방향으로 이 전파를 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파가 집중되어서 충격을 줘서 기절시키거나 또는 살상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이거 쓰게 될지도 모르죠. 이렇게 전파 무기로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파 방어막을 어떤 대공 무기로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에너지만 출력만 좋겠다면 이게 숫자를 이렇게 전파를 쏘는 레이더로 쏘잖아요. 이렇게 뭐 A사 레이더 같은 거. 그러니까 배치해가지고 전파 방어망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많이 만들어 놓거나 또는 서로 전파를 부딪히게 만들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 하늘에 약간 번개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번개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열이 엄청나겠죠. 서로 전파가 부딪히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미사일, 뭐 포탄을 태운다든지 이런 기술, 또 드론 같은 거 비행체를 태우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일정 구역 안에서 서로 전파를 중첩해서 쏘면은, 아니면은 그 하늘에 이렇게 어떤 우리가 A사 레이더에서 이런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전자전기를 만들 때도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쏴서 이렇게 그래서 쏘면은 이게 전자전기로서 강력한 유력을 발생하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이런 것들을 묶어 놓으면 그것이 강하게 하나로 융합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전파보다도 위력이 강하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레이더 소자다 그러면 이제 그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레이더 소자도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이 소자료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력도 각 소자에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강중약으로 전력을 틀리게 해서 주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목적별로 뭐 큰 사이즈는 큰 데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전력을 약하게 해주면 그것도 약한 전파를 발생시키는,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 하나에서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파 공격할 때도 좌표와 숫자 방식을 씁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는 높이로 잘라서 1cm, 0.3cm, 1cm, 0.3cm, 0.1cm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웹지도로 만들고요. 군사무기 모든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이걸 쓰고, 전파도 뭐 이동통신이나 앞으로 이제 위성통신 같은 전파를 쏠 때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사 레이더도 그럼 이제 상대방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잖아요. 동쪽이 어디 지점에 정확하게 쏘면은 정확하게 무기 체계가 앞으로 굉장히 정밀해질, 기존의 GPS 방식이 아니라 제거 3라고 생각합니다. 전 어떤 이런 데도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도 여기서 사람 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0.1cm나 2cm도 단위로도 되고, 그 이하로도 되고, 눈 몇 cm, 코 몇 cm, 눈 몇 cm, 사람이 크기 몇 cm를 딱 판별을 합니다. 이 방식을 쓰면 사람의 몸무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지도 좌표와 숫자 방식에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추적을 하면 그 사람의 좌표와 숫자 방식 어디로 가고 있다, 또는 차량, 또는 전투, 비행기, 비행체 이런 것들을 어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거 연동하는 어떤 CCTV가 됐든 카메라가 고성능 감식 카메라가 됐든 아니면 보다 고도의 정찰 자산이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동하는 표적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어떤 유도 미사일이다 그러면 가르쳐 주면 그쪽으로 쫓아간다는 거죠. 이게 안 보여도 전파를 자기가 직접 쏘지 않아도 그런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KGGB에다가 제가 재래식 폭탄에다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KGGB 같은 이런 것에 어떤 그 추진 구조, 프로펠러 방식이든 이런 연료 분사 추진 구조를 막 준다 그랬죠. 그래서 막판 스포트 때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추적한다는 거죠. 네, 그 근처까지 갔는데 이동 표적이 됐다, 이동해 버렸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고정 표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동해 버렸다 그러면 고도의 정찰 자산, 야, 얘 이동했어, 어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하면 그쪽을 쫓아간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그 사방에 레이더 탐색이라 했는데 그럼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기다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 추적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상대방 물체 크기를 따라 거리를 측정하는 저 방식을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고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KGGB 같은 이런 날개 키트 달아서 움직이는 거에다가 풍력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제 방식에 회전축에다가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 위에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여러 겹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또는 작고 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스피커 같은 발전기나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 직전에는 서로 이런 그릇 갖고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이것을 많이 감아놓으면 전기가 생산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풍력을 통해서 회전축을 돌리고 풍력이나 태양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면 되거든요. 송전선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면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송전이 되고, 어떻게 일반 방식으로 바뀌려면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동일하게 두께를 하면 일반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이거 쓰시면 제기됩니다. 이것은 A사례에 대해서도 이게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게 대중소로 해서 전파를 강하게, 모터 직전에 원래 들어가는 선이거든요. 또는 모터 직전에도 이것이 들어가고,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대중소로 넣어주면,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파워 있는 구동이 되는 거죠. 모터 직전에다가 이렇게 이걸 선을 설치해 놓죠. 또는 이것은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소가 틀린 것은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어떤 유선 안에서도 주파수 방식으로 어떤 정보를 보내는 이런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전기선으로 쓰면 파워 있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전원 공급기에도 씁니다. 이것을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안의 구리선이 대중소가 됐든 틀린 두께를 같은 두께로 바꾸면 일반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는 전기선안에서 어떤 구리선이 동일한 두께다 그러면 하나 들어가던 것은 어떤 데 하나, 어떤 데는 2개, 어떤 3개, 어떤 10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전원 공급하는 제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수용 측면에서 어떤 15W짜리, 30W, 60W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0, 60, 110에 꽂아도 그밖에 전기를 못 쓴단 말이에요. 전기의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 원래 이제 배터리 숫자를 틀리기가 어떤 데는 200씩의 어떤 배터리가 있다. 전기를 뭐 5개 쓰든지 10개 쓰든 100개 쓰든지 배터리 숫자를 따라서 전원을 온오프 시켜가지고 공급하는 이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2차 전지가 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막 10,000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 중에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교체도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온오프 방식을 선택합니다. 항상 최고의 가동 상태나 발휘 상태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5개에서 10개에서 100개에서 1000개 쓰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씁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쓰고 온오프 방식을 동원하고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전기량을 통제를 할 수 있어요. 2차전 거기 이제 제가 이것을 한 10,000개나 몇천 개 묶거나 몇백 개 묶어가지고 가정용 110, 120, 220 공급하는 그런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제가 석유 방식으로 발전기를 만들거나 할 때도 여기다 2차 전지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집에서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집에서 집의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한다고 석유로 돌려서 충전하든지 집의 전기를 돌려서 충전하든지 또 다른 연료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약간 하이브리드 발전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또 현대기아차 제발 하지 마세요. 현대기아차 삼성이든 LG든 포스코든 뭐 한색이 어디든 이 방식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런 방식은 각각 배터리 하나하나의 전선을 연결해서 온오프 방식을 동원하면 이것이 충전도 빠르고요. 전기량을 정확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니셀이 20개 들었다. 그럼 여기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5개 쓸지 7개 쓸지 결정 온오프 방식을 동원합니다. 이걸 쓰시면 MLCC 기술에도 쓸 수 있고 쓸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쓰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투기 내가 전파 방어막을 얘기를 하다가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쏘면은 이것이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비행체에 미사일이 들어온다 또는 포탄이 들어온다 할 때 회전을 시키면 회전 능력이 압축 공기를 쏘는 방식과 더불어 압축 공기를 쏘는 것과 같이 하면 더 좋죠. 이렇게 되면 압축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격탄을 맞지 않고 그것을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바람을 이용해서 뭐 이론적으로 뭐 불어가지고 그냥 확 터버린다는 거죠. 그런 어떤 비행체의 기체 방어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